20대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졸업 제대로 하면 다 취업할 거야. 그러니까 믿고 따라와. 근데 믿고 따라왔는데 지금 기성세대에 대한 항변인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난민의 역사가 더 닮아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 역사가 앞으로 미래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 고민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 역시도 이제 로맨틱한 영화를 하고 싶고요. 배우 정우성. 배우 정우성 간단하게. 네. 알겠습니다. The Goodwill Ambassador. Yeah. Yes, I see. 예전 인터뷰들에서 정우성으로 사는 게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의 정우성은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단계의 배우 혹은 사람이 된 거잖아요. 혹시 더 불편해진 점들이 있나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예전에는 이제 그 익명성에 대한 어떤 갈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나라는 사람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불편함보다는 나로서 생활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고 그런 것들을 더 크게 의미 짓는 것 같아요. 정우성 씨가 자라온 어떤 배경에도 난민 대사로서 이렇게 정말 앞에 나가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과 연관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글쎄요, 이제 뭐 제 불우한 어떤 어린 시절의 환경이나 생활이 어떻게 보면 친선대사로서 활동을 이어가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입장 이런 것을 잘 이해하고 대변할 거다라는 이해는 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이제 제 불우했던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식 제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어떤 어려움은 저와 닮아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어려움은 저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가 더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국주의를 지나서 냉전 시대를 거치고 국내 정치의 불안으로 인해서 동족 간의 어떤 전쟁도 치렀고 일제 강점기부터 많은 난민 그리고 실향민들이 형성이 됐던 나라이고 그리고 아직도 이제 그 세계에서 유일한 어떤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난민의 역사가 더 닮아 있어요. 난민들이 생겨나는 국가들의 역사를 보면 결국 이제 제국주의 의 그늘 혹은 냉전 시대의 그늘 그 내전에는 세계 열강의 패권으로 인한 대리전 형상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개인의 어떤 역사를 빗대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역사와 닮아 있는 이들의 역사 우리 국민들이 좀 잘 지켜봐주고 앞으로는 우리 역사가 앞으로 미래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 어떤 미래를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에 조금 염려되는 분위기가 있긴 합니다. 20대들이 특히 보수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난민에 대한 가장 반대하는 여론이 20대에서 가장 높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향후 한국을 끌어갈 세대일 텐데 난민에 대한 반발감, 보수화에 대해서 그들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 같은 게 있나요? 글쎄요. 그게 이제 진정한 보수화가 되어가고 있느냐라는 또 질문을 다시 던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반난민 정서가 아니라 지금 20대가 처해져 있는 취업과 경제적인 어려움, 국가는 어떤 자세로 대처를 하고 있느냐라는 어떤 질문에서 기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이제 그 500여 명의 난민이 제주도에 왔으니까 난민 제도, 난민 인정, 그리고 난민에게 주어지는 어떤 혜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적인 어떤 비교를 하면서 박탈감을 호소하는 거죠. 근데 사실 20대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은 비단 단지 20대, 지금 20대에서 기인한 게 아니거든요.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성세대들이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시스템의 부작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20대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너희들 대학 가서 졸업 제대로 하면 다 취업할 거야. 그러니까 믿고 따라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도권 안에서 이렇게 그냥 키워지는 생산되는 어떤 그런 인간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믿고 따라왔는데 지금 뭐 우리 보고 우리한테는 뭐가 있다라는 어떤 기성세대에 대한 항변인 거죠. 대한민국의 뭐 교육제도라든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얼마만큼의 일반 사람들의 어떤 다양성에 대한 고민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같이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정치적인 생각들을 하시고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대사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혹시 그게 영화관에도 영향을 끼치나요? 이를테면 캐릭터의 윤리성 같은 것을 예전보다 좀 더 그거는 이제 문화가 갖고 있는 사회적 파장력
과 연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비트라는 영화를 촬영을 끝내고 영화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이 정도이구나라는 걸 어떻게 보면 운 좋게 빨리 깨우친 배우 중에 하나죠. 네. 그러니까 영화가 갖고 있는 사회적 파장력이라는 것 때문에 그걸 좀 지키고 싶었어요. 네. 내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청소년 혹은 내 세대들에게 좀 더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화적 캐릭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선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배우로서의 직업 의식일 수도 있죠. 여전히 어떻게 보면 제 세대부터 저보다 훨씬 어린 세대까지 정우성이라는 배우는 로맨티시즘의 정상이 항상 있던 배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강한 영화들을 네. 해오셨거든요. 우리는 이제 낭만을 얘기해야죠. 영화에서 자꾸 그렇죠. 어렵게 뭐 사회의 부조리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도 보는 관객들도 힘들 거고 사회가 조금 더 빨리 안정되고 그러면은 영화에서 아주 시답지 않은 개인사에 대한 어떤 얘기를 확장해서 인간 감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관객들이 여유가 있을 때 극장에서 어떤 로맨틱한 영화를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관객들이 시민들이 어떤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면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작품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 역시도 이제 로맨틱한 영화를 하고 싶고요. 이제 뜬금없는 질문일 수는 있는데 죽었을 때 묘비명에는 어떤 문구가 쓰여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배우 정우성. 배우 정우성 간단하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